윤서현은 중학교 미술교사로 3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실의 한 구석 창가에는 그녀가 그린 수채화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담은 그림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의 그녀는 아이들의 내면을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있으면 서현은 그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 모든 색깔이 다 소중해. 그렇게 3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보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쉽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현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서현은 언니 윤태경의 손에 자랐습니다. 서현이 10살 때 일어난 그 사고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현아, 이제부터는 언니가 있잖아. 18살의 태경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경은 학업을 포기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없었으면. 뭔 소리야. 네가 있으니까 언니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서현에게 언니는 엄마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손, 그 손이 서현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경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건 우연한 카페에서였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아, 네. 그 짧은 인사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젊고 야망 있는 그 남자는 태경을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뿐인 딸 하린을 두었습니다. 하린은 자랑스러운 딸로 자라났습니다. 태경은 남편의 사업에서 회계와 디자인을 담당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민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민호가 집에 오면 하린은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태경은 창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금이었습니다. 민호는 외부 공사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서울, 강남, 인천, 수원, 점점 더 먼 곳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그 외로움을 일에 묻어버렸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출장이야? 집에는 언제 들어와? 사업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 미안해, 태경아. 알겠어. 잘 다녀와. 태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린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더 자주 봤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호는 집에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는 날이 자꾸만 늘었습니다. 태경은 밤마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일로 채우고 일로 외로움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었다 지고 다시 한 해를 돌고 돌았습니다. 태경과 민호의 관계는 계속 차가워져 갔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거실의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리는 엄마와 아빠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린의 눈빛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현은 언니의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언니.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완공된 프로젝트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고백의 대사무실, 카페, 한옥 숙박시설. 태경의 감각이 담긴 모든 공간들이었습니다. 서현은 책상을 정리하다 민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업무 미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서현이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할게요. 보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발신자 박지은. 뭐야? 서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오해이길. 서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핸드폰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곧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서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태경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할게요. 그 문장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한 여자의 그 말이. 서현은 언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현은 그 메시지를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할게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현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현은 태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왜? 내가 이상한가? 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말해야 할까요? 그 순간 태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응, 지금 카페야. 언제 들어와? 저녁 약속 있어. 태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어. 연락할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형부야? 응. 또 야근이래. 항상 그렇네. 그 사람도 힘들긴 하겠지. 서현은 태경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언니는 아직도 그 남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형부한테 이상한 점 없었어? 태경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점? 뭐 말이야? 그냥 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말고. 태경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서현아,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물어본 거야. 서현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경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일에 빠지면 가족을 까먹어. 하지만 언니는, 나는 괜찮아. 할인이 있잖아. 하지만 태경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현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 고통을 봤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형부하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서현이 물었습니다. 태경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정확히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 사랑이 정말 끝난 거야? 응. 오래전부터. 태경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 함께 사냐고? 할인이 때문이지. 그리고 태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헤어질 용기가 없어. 50대 초반의 여자가 다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서현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냐. 이미 내가 택한 길이야. 태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집에 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했다가 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런지. 서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심야 도로에서 교통사고. 한 대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번호가 나왔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차였습니다. 아니야. 뭐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경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응답이 없었습니다. 서현은 차를 몰아 태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서현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서현이 태경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경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현이 달려갔습니다. 태경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민호가 사고 났어. 태경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아. 뉴스에 나왔어. 할인이는 위에서 자고 있어. 아직 모르고. 태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아직 충격이 심해서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언니입니다. 현장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서현은 태경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할인이 있잖아. 응. 태경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정해졌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태경은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인형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위로의 말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다니. 정말 안 됐네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태경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감추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비극은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서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태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을 빗소리가 그들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태경은 눈의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민호가 입던 슬리퍼는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담배는 여전히 현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빈집은 정리되지 않은 상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슬픔의 냄새였습니다. 태경은 하루 종일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론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나중에 먹을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현이 매일 언니를 확인하러 집에 갔습니다. 언니, 밥 좀 먹어. 죽이라도. 괜찮아. 배 안 고파. 할인이가 계속 물어봐. 엄마가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걱정된다고. 태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인이한테 괜찮다고 해줄래? 언니, 이러면 안 돼. 서현은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현도 무엇이 태경을 이토록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죽음의 슬픔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경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현이 옆에 있어도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언니 혹시 민호 오빠 때문에? 서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뭐라고? 그냥 괜찮은지 싶어서. 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언니, 서현아, 넌 몰라도 돼. 그냥 넌 몰라도 돼. 그 말에 서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있다. 확실히 무언가 있다. 그리고 태경은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 태경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0일 뒤 태경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현아,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응. 부탁해. 서현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밤 12시 서현이 태경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태경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편지와 사진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 낡은 사진들, 어딘가 낯선 모양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 이게 다 뭐야? 서현이 물었습니다. 태경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웃음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죽고 나서 서류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나왔어. 나 모르게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편지야.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현은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날 밤의 약속 꼭 지켜줄 거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편지에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하트, 별, 그 여자의 애정이 듬뿍 담긴 그림들. 서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이걸 다 본 거야? 응.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봤어. 순서대로 다 읽었어. 한 장씩. 그럼. 사고 나기 전에 그 여자가 전화를 걸었었어.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하니 민호 씨가 나를 피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서현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건 형부 잘못이야. 형부가 언니를 배신한 거야. 하지만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언젠가부터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내 성공의 그림자처럼 생각했어. 사랑을 잃은 건 오래전부터였는데 내가 모른 척 했을 뿐이야. 태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어. 그 사람은 자꾸만 멀어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졌어.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 곁을 떠난 거야.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어. 태경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단 걸 죽고 나서야 알았어. 태경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자고,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서현은 태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형태만 바뀔 뿐이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언니 자신을 용서해. 어떻게 용서해? 서서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언니의 집에 남았습니다. 새벽까지 언니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에 기대 앉은 두 자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고요했고 슬펐고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태경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현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언니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시작이라는 걸. 태경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는 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할인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세워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현은 태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의 몸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 서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검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슬픔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태경은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낮에도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태경은 자신을 가둬두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과 함께.
하리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리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응, 여기 있어. 그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학교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하리는 고마워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이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곧 하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다른 가십거리가 생기면서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린은 엄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린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들, 그리고 사진들. 호기심에 하린이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엔 아빠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팔이 그 여자의 허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아빠의 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하린이 집에서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경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경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하린이에게만큼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눈밑은 푸르게 패여 있었고 손에 쥔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린아, 그건 그냥 옛날 사진이야. 태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왜 아빠랑 이런 사진이 있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하린에게는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미워했잖아. 하린이 계속했습니다. 자꾸만 잔소리하고 그래서 그날 싸우고. 하린아, 그건. 그래서 사고 난 거잖아. 하린의 말에 태경은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닐까요? 태경은 민호를 떠나보냈습니다. 태경은 남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다른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태경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울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하린아, 잠깐. 태경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빗속으로 하린이 뛰어나갔습니다. 하린아. 태경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하린을 찾은 건 서연이었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던 하린은 이모를 보자마자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하린아,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하린의 흑탁한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이모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었대. 하린의 목소리는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봤어. 아빠가 그 여자를 안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할인아. 서현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너 잘못은 아니야. 근데 왜 다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줘? 왜 엄마는 나를 속였어?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걸 딸에게까지 숨겨야 했으니까. 서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솔직했어야지. 나 이제 엄마도 아빠도 모르겠어. 할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빠도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서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현은 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언니를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진 눈빛. 할인아. 서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른들이 실수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실수를 아이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건 어른들의 몫이야.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현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가며 얼음이 녹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경찰서 앞의 벤치에서 아이는 모든 것을 우러냈습니다. 부모에 대한 실망을, 세상에 대한 배신감을, 자신의 유년 시절이 무너지는 소리를.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경은 문득 눈을 떴습니다. 며칠을 거의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건 오랜만에 듣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짝 들려오는 그 웃음이 태경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풍경은 낯설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서현이 할인의 머리를 말려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더 이상 울면 탈진할지도 몰라. 알았어. 이모, 근데 엄마는?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많이 울었어. 나,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서현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할 수 있어. 그 순간 태경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 대신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를 동생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동생이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차가운 그 방으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둠 속에서 태경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태경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어딘가에서 새로운 아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 서현은 문득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강가의 벚꽃은 하얀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의 사고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요? 태경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도 마음도 모든 것을. 그리고 남쪽 해안가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서현에게 알린 것도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 여기를 떠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할인이 좀 부탁할게. 그렇게 태경은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태경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서현은 걱정했습니다. 할인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끔씩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인이는 잘 지내? 이젠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요즘 날씨 좋아. 바다가 파래. 봄이 왔어. 여기도 벚꽃이 피고 있어.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짧고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속에는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서현은 할인을 데리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봄방학 때였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에 버스에 탄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엄마 만나면 뭐 할 거야? 그냥 먼저 보자. 뭐 할지는 그때 정해지지.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서현과 할인이 내린 작은 해안 마을은 한적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태경은 오래된 카페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햇살에 그을린 얼굴에는 옛날의 그림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결연함도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인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건조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엄마, 많이 힘들었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도 엄마가 없어서 힘들었어. 알아, 우리 딸. 정말 미안해. 할인은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다 숨겼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안 됐어?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엄마로서, 여자로서 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더 아팠어. 알아.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의 벚꽃이 이 장면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이모가 그랬어. 어른도 실수한다고. 근데 그 실수는 고치면 된다고.
할인이 말했습니다. 태경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녀의 포옹은 오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용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만큼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잠시 뒤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또 손을 잡고 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살아있는 우리 셋이야. 형부도 그걸 바랄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다음 주엔 우리 셋이 여행 가자. 좋지. 어디로? 그냥 아빠가 찍었던 곳들. 이제는 무섭지 않게 보고 싶어. 태경은 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새로운 봄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멈춘 시간 위에서 엄마 고마워.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경은 딸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서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먼 여정인지, 얼마나 험한 길인지. 하지만 여기 서 있습니다. 모두가 서 있습니다. 1년 전 그 비 내리는 밤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왔습니다. 눈물 속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람의 앞에 새로운 봄이. 해는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잊혔던 봄의 약속은 이제 지켜졌습니다. 비록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약속. 서로를 용서하는 약속.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약속. 그 약속 위에서 봄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